다! 일어나. 일어나. 왜? 뭐? 왜? 정신 차려. 선생님 이렇게 꼼꼼히 해줄 때 잘 들어. 4번 볼게. 수트 13강의 4번. 이 주제도 많이 우리가 다뤄봤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참 졸려 하니까 더 졸린 말투로 해야지. 자, 그래서 얘들아 집중해서 잘. 이성은 눈으로 욕하는 거 봐라. 응? 아까 내가 처음에 한 얘기 기억나? 정진우? 수능이고 내신이고 내신이야 뭐 여러 번 읽었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수능 문제 처음 보면 뭐 하라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지. 그지? 선생님 그랬잖아. 중간에 긴 게 하나 들어가니까 만약에 긴 게 하나 더 들어갔으면 5개가 됐겠지. 개수는 평균 6개다. 6문장 조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6문장 중에서 다 중요하다. 이 중에 한 문장 정도 몰라도 될 수 있다고. 결정적인 문장만 빼고 나면. 응? 보자고. 정진우? 스트롱이 뭐? 강한. EST 붙이고. 그냥 강력한이 되는 거야? EST 붙이면? 최상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강력한? 가장 강력한 크리티시즘 뭐야 박수? 비평. 전문용어로 까기. 졸라 세게 까는 거야. 그럼 까는 것에 뭐가 필요해? 대상이 필요하지. 누굴 깔 것이냐? 오바 들어간 뭐야? 내가 이거 얘기해줬어? 옛날에 조인성 알지? 조인성이 그 시트콤 중에 하나인 뉴 논스톱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어. 시인으로. 유행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든 유행어가 뭐였는 줄 알아? 이렇게 양동근이 막 어쩌면 이러면 야 오바다 이랬어. 오바다 무슨 의미야? 너 과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 오바다가 흘러가서 에바가 된 거야. 그래서 맞잖아. 요새 누가 야 이거 우리 오늘 수학여행 왔어. 이거 술이라도 한잔 할까? 그러면 에바다. 뭐야? 그 정도 행동은 과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야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에바가. 이 접두사 오버가 붙어버리면 적당한 거야 지나친 거야. 그걸 우리 한자로 과도하다 그래. 그리고 이준석 익스텐드가 뭐야? 동사지. 늘어난다. 쭉쭉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가는 것이 팽창도 될 수 있는 거야. 팽창은 뭐야? 늘어나가는 거니까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 진욱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단어장에는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요 잘 해석이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많아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단어장만 가지고 외우면 안 되는 거야.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를 판단을 해서 문장마다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겠어? 당연히 무엇의 익스텐드의 명사형이 익스텐션이고 여기에 오바가 붙었으니까 뭐야? 적당히 지나쳐. 그럼 이게 한마디로 요새 화두가 되는 거 아니야? 기술의 지나친 발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기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발전하면 안 좋은 거지. 오바니까. 그래서 그걸 까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 까는 놈들의 가장 강력한 비평들이 뭐냐? 그러니까 까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 비평들이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건 비평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렇지? 클레임, 무엇들을 포함해. 즉, 이 과도한 기술 발전에 대한
비평.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야. 됐어? 무슨 주장이야? 야 이거 그냥 이거 외우면 안 돼. 이런 단어를 외우면 안 돼. humanize가 뭐야? 일단 인간성이 있는 거 없는 거야. humanize. 내가 nice, eyes 그럼 뭐뭐 화라 그랬지. 저 이준서도 붙어 있다 보니까 점점 이승민 아이즈 돼가고 있잖아 이게 하는 행동이. 승민아 경계해. 너 자꾸 붙어 다니면 이준서 아이즈 되는 거야. 한자로 무슨 화학적 반응을 하는 거야. 화야. 이게 영어로 이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현실화가 뭐야? 현실이 뭐야? 리얼이지. 실현시키는 게 아니고 현실화시키는 게 realize야. 오케이? 그래서 앞에 D가 붙었어. 인간화 시켜야 되는데 인간화지. humanization. 이게 D가 붙었어. 여러 가지 말이죠. 비인간화, 탈인간화. 인간성을 얻는다, 잃는다. 그러면 이 비평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야? 인간성 상실이야. 이게 도덕적인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인간 다음의 상실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도덕 내용인지 뭐 인간의 능력 부분인지 모르겠어. 인간 다음이라는 건 뭐야? 여기에 인성도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그렇지? 이게 이런 걸 마인드 맵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저렇게 글로 써주는 게 사실 내가 수능 풀면서 머릿속에 저런 우리말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틀이 잡혀야 돼. 스트럭처, 구조가 잡혀야 돼. 그래서 탈인간화 그리고 이러한 주장들은 이런 탈인간화 된다는 주장들은 어떤 것이 또 아니야. 새롭지 않다는 것은 늘 있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그러지. 이런 주장은 늘 있어 왔잖아. 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이 사람 다음에 없어지더라. 이런 주장이 있어 왔던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그지? 자, 캐나다의 철학자 전자 시대의 철학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메일이나 전자공학을 쓰는 이 시대의 철학자인 캐나다의 철학자 마셜 맥루헨은 primary 이게 프라임이 뭐라 그랬어? 숫자. 프라임이 숫자 1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도 있고 아니면 주요하게 이런 뜻도 있는 거야. 1등이 주요한 거니까. 자, 여기서는 첫 번째로니까 기본적으로. 되겠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지향하는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뭔지 알지? 테크노 유토피아가 뭐겠어?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지향하는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은 기술을 까는 사람이야? 기술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찬양하는, 기본적으로는 찬양하는 입장이야. 그럼 내용이 맞으려면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찬양하지만 이 사람도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거야. 이제 내용이 또 같아지지? 그는 또한 뭐야? 비판적 사고자이기도 하더란 말이야. 비판도 하더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비판하면서 caution 경고했어. 경고하다. 그 사람이 뭘 경고했어? 수십 년 전에 이 내용에 맞서서 맞서서 경고를 했어. 맞서서 경고한다는 것 이거 위험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핵심 소재. 너무나도 많은 인간의 익스텐션, 확장. 어디로 가는 확장? 인간적인 것이 기술로 확장되는데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된다. 이것을 경계했어. 적당한 것이 좋은데 투머치하다. 뭐가? 인간의 기술로의 확장이 너무 좀 지나치다. 라는 점을 지적하긴 했었어. 응? 자, 맥루헨이라는 사람은 유명하게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같은 내용 뭐라고 주장했느냐? 모든 미디어의 확장, 인간의 미디어 매체의 확장이라는 것은 미디어 확장도 뭐야? 일종의 기술의 발전이지. 우리가 미디어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했잖아, 그지? 대표적인 인터넷, 뭐 SNS 이런 거잖아, 그지? 이건 좀 잔인한 단어가 나왔네. 이게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사지절단, amputation, amputation. 등산 가가지고 막 동상 걸리면 다리를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 그때 그 절단하는 게 amputation이야.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뭘까?
아니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사지절단이야? 고3이니까 생각해야 돼. 아니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데 인간은 사지절단이 되고 있어. 사지절단이 된다는 건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그 인간이 사지로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니까? 기술이 대신하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요 정도 혼자 파악할 수 있겠어? 사지절단. 어? 비평이니까. 그래서 모든 미디어의 확장은 인간이 쓰는 미디어의 확장은 사지절단과 같다. 라고 주장했었어요. 잘 모르겠다면 예시로. 그 예시로 이성 원스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가 못해. 이게 일단 뭐뭐한 후야. 이런 건 영어 기본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once I met her 이런 어떤 뜻이야? 내가 일단 그녀를 만난 후. 그래서 이제 수능 배우는 애들은 이 once를 그냥 해석하기 편하게 after로 바꾸기도 해. 일단이란 말만 빼면 뜻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nc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지? 해석 쉽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우리가 자동차라는 기술을 가진 후에는 이 기술이야 자동차가. 가진 후에는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걸어가지 않아. 가게로 더 이상은 not anymore. 걸어가지 않는다. 아니 진짜로 사지절단의 사례지. 자, 두 번째. Once we have a computer hard drive. 우리가 컴퓨터 하드를 갖고 난 후에는 우리는 don't have to니까 뭐야? 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사라진다. 다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now that 또 외우면 되는 거야. now that 주어 동사.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now that. 그럼 여기서 now that we have a personal GPS. 개인용 GPS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휴대폰에다가 어떤 누구도 find하지 않는다. 뭐를? 길을 about, without it. 그것 없이는 about이 around야. 여기서 about은 주변이라는 뜻이야. 자신의 주변 길을 찾지 않는다. GPS 없이는. 거꾸로 말하면 GPS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야. 어? 우리 와이프가 맨날 욕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신고동인데 어? 의정부역 가는데도 선생님 GPS를 켜야 돼. 아니 솔직히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신곡 이동해서 의정부역까지 가는데 그 길이 뭐가 복잡하고 외울 게 있어. 맨날 다니는 길인데 그냥 가야 되지 원래는. 그 정도 거리는. 근데 아빠 엄마도 그럴걸? 어디 코앞에 5분 거리 가는데도 GPS 켜 안 켜? 이런 사람들. 그 5분 거리 가는데도 GPS가 망가지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옛날에 사람들이 운전을 얼마나 잘했나 생각해봐. GPS 없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 안 가? 가지. 근데 그 복잡한 고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국도를 찾고 이런 거 다 하잖아, 그지? 그때 사람들이 운전만이가 더 좋았겠지. 그게 인간의 뭐였어? 능력이었다. GPS 때문에 그 능력 없어진 거야 지금. 선생님 같아도 여기서 부산까지 해운대까지 운전해서 가라 그러면 난 거의 포기할 직전이야. 무슨 인터체인지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옛날에 지도만 보고 갔어. 니네도 마찬가지 아니야? 요즘에도 그 강남에 길이 좋은데도 길 가다 보면 애들이 전부 다 길 찾을 때 이거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자, based on 맥블루핸즈 철학에 이 맥루의 이런 내용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based on 기초로 해서 우리는 점점 기초로 하면 우리는 점점 실제로 중요한 문장 우리는 돼가고 있는 중이야. become post literate. 자, 지난 시간에 post 뭐라 그랬지? 전이야 후야. 몰라? 전이야 후야.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 얘기했는데. 오호. 포스트 워 제너레이션이 언제야?
전후 세대야. 전쟁 후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전기 현대주의와 후기야. 후기 얘기하는 거야. 포스트는 후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literate 문해력이라 그러지. 그럼 literate한 시대가 어떤 시대야?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지. 문해력이 필요한 시대를 벗어나고 있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고 해석할 능력이 필요한 시대 아니 필요 없는 시대야. 읽고 해석하고 의미를 추론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누가 대신해줘 그걸? 기계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스크린에만. 뭘로 가득 찬? full of pictures. 그림들로 가득 찬. 무엇이라고 하면 프린트된 미디어라기보다는 얘네도 학원에서 뭐 보니 쇼츠 보잖아. 정보를 얻을 때 쇼츠로 보잖아. 어떤 글을 읽고.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라 그래? 문해력이 없는 시대라 그러지. 그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글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앞으로는. 사람의 인간화는 인간이라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기본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지. 기술의 확장 때문에. 서치 북, 책 같은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니네 얘기할 수 있잖아. 어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요즘 참 문해력이 문제야. 그럼 니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결론. 문해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뭐 때문이야? 이 글에 따르면 기술의 확장, 기술의 발전. 그런 게 답으로 나온다고. 다음 글로 보았을 때 우리의 문해력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알맞은 것은 뭐 어떤 식이 됐든 기술의 발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요양문 같은 거 만들 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가주어 진주어 가능할 텐데 extension 뭐라고 성은아? 확장 발전. 무엇의 발전? 인간의 faculties 능력의 확장은 주어가 뭐야? 인간이 가진 faculty가 아까도 능력이라고 그랬어. 인간 능력의 확장. 그냥 늘어나면 좋거든. 인간 능력이. 근데 여기 잘 봐. 뭘 통한 인간 능력의 발전이야? 기술 또는 생물학적인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한 인간 능력의 발전은 오히려 bring out 외워 bring out은 cause야.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뭘 초래하겠어? 본문에서 찾아봐. 한 단어로 찾아봐. 뭘 초래할지. 자, 답은 있어. 빈칸 선택지인데 답 그 빈칸 긴 말 말고 본문에서 한 단어로 찾아봐. 여기 들어가야 돼. 기술의 확장이 이걸 초래한다고. 힌트는 둘째 줄이야. 디휴머나이제이션이야. 이거 시험범위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공부해두면 나중에 쉽게 풀잖아. 본문에서 한 단어로 쓰시오. 탈인간화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길게 풀어놓은 것이 몇 번이냐? 4번. 4번이 탈인간화에 대한 설명이 많은지 봐봐. arrested. 요거 좀 적을 거야. arrest가 뭐니? 체포하다지. 그 범인이 도망가다가 체포가 되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래서 arrested가 PP로 꼭 PP로 쓰고 이런 의미가 있어. 체포만 중지돼. 동의요? 제일 쉬운 건 이거지. 이거 적어. 스타트. 정지돼. 오케이. 정지됐다는 건 뭔가 제한이 된 거니까 restrained. 성이 안 적네? 아, 적혀 있어? interrupted. 그때 안 적은 것도 있을 텐데. interrupted. 이런 능력이 같은 말. 정지돼요.
뭐가 정지된 발달이지? 뭐가 정지돼야 돼? 기술이 아니면 인간이. 그래서 타고난 진화의 발달이 정지된다. 더 고등한 인간의 능력의 자연적인 기술적인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진화가 어떻게 된다? 중지된다. 오케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반복해온 인간의 타고난 진화 과정이 홀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오늘날 기술이 발전한 건 불과 몇천 년 상관인데 이 기술이 뭐가 문제예요? 그 전에 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기술이 인간의 능력에 맞춰서 보조하는 역할로 점차 발맞춰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 능력도 계속 개발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오버 어떻게 된 거야? 그 인간의 능력의 발달 속도를 기술이 따라잡아 버리니까 인간의 능력은 중지돼 버리는 거야. 그 진화에서 발달한 능력이 중지돼 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거. 인간의 시력, 자연적인 진화지.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 이게 왜 중지됐겠어? 안경 만들었으니까 발달시킬 필요가 없지 인간. 개선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진화가 중단되고. 그러니까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고. 됐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독해 연습의 4강의 3번까지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볼 테니까 집중해서 아마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통계를 보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냥 비가 오든 준서 같은 애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뚜벅뚜벅 학원에 걸어서 맨날 출근하는 애들 있지? 입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 최상은 아니겠지만 그 폭망은 아니야. 어떻게든 대학을 가더라고. 근데 이상하지. 학원 최악은 뭐야? 학원 다녔다 끊었다 다녔다 끊었다. 쭉 다니는데 뭐 어떤 날은 왔다가 어떤 날은 안 왔다가. 왔더라도 어떤 날은 집에 가야 돼요. 오늘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라는 애들 있지? 결과가 안 좋아. 그 중에 반은 재수로 가더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상을 하는 거야. 아니 학원 오기 싫을 텐데 학교 끝나고 집에다 가방 던져놓고 얘는 맨날 걸어다녀. 신공이동에서 뚜벅뚜벅 하루 정도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겠지 얘는. 근데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뚜벅뚜벅. 그럼 다른 것도 예상이 되는 거야. 공부하기 싫겠지. 근데 얘 같은 성격은 공부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되니까 뚜벅뚜벅 하는 거야. 기본은 해. 그런 자세가 되게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감정이 무념무상이 돼야 돼. 공부하려면. 내 말 만나고 공감해봐. 왜 하는지를 자꾸 묻는 애들이 입시에 실패해. 무슨 말인지 알아? 뭐 가르쳐주잖아? 오늘 봐봐. 오늘도 이게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어차피 기말고사 때 저희 범위 수특일 텐데 독해 연습 이런 거 왜 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안 돼. 쌤 능률복화 이거 단어 수능에 많이 나와요? 이거 딴 거 외우는 게 낫지 않아요? 안 돼 이런 애들. 선생님이 니네한테 해를 끼치는 수업을 하진 않을 거거든. 그냥 그날 주어진 태스크를 또박또박 하는 거야. 그러면서 깨닫는 거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수특 독해 연습을 했는데 왜 수특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이거 재밌는데? 이거 계속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야? 소위 니들이 얘기하는 이제 좀 깨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근데 맨날 따지는 애들 있어. 수학하기 전에도. 선생님 근데요 저거 수능에 잘 나와요? 저거까지 해야 될까요? 몇 번이나 나왔어요? 저거 나오면 그냥 찍으면 안 돼요? 시작도 안 하고 있어 없어 그런 애들? 있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사고가 자유롭게 뛰어보니까 갑자기 하다가 선생님 근데요 탐구는 몇 점 맞아야 대학 가요? 아니 몇 점을 맞아야 대학 가는 게 아니고 높은 점수 맞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대학 간 방법이야. 난 그런 거 안 따졌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냥 책 피면 랜덤하게 그냥 책상에 책이 펴져 있어도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그냥 봤어.
아니 뭐 교과서니까 언젠간 배우겠지.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이유가 많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건 몰아서 지금 할 게 아니고, 이건 뭐 때문에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이건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니네 수능 볼 거잖아. 수능날 집에서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 근데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최저고 뭐고 그냥 귀찮아. 1학기 끝나면 수시로 끝낼게. 자,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학습량이 줄어들어. 왜? 내신과 수능을 하려면 이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니네 솔직히 얘기해봐. 정말로 전략적으로 나는 수시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 수시에 몰빵하기 위해서, 정시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수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정시까지 해야 되는 시간을 수시에 투자할 거야. 이거 아니라니까.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한다고? 이만큼인데?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근데 그냥 아니 대한민국에 수시 있고 정시 있는 건 수시도 보고 정시도 다 보란 얘기니까. 아니 그리고 수능 날짜 뭐 비행기도 안 뜨고 국가에서 뉴스 방송 나오고 수능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시험이니까 그냥 보는 거지 뭐. 그럼 수능 시험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다 성공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니네 입시에 관심 없어. 입시에 관심 없어. 그냥 그들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야 그냥. 그래서 뭐라 그래? 학교에서는 금기어가 있어. 야 니들 인서울 대학 다 갈 수 있어. 이런 얘기 안 해. 거기서 인서울 뺀다고. 뭐라고 해? 니들 내신만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러지. 잘 생각해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거야. 내신만 하면 대학 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신만 잘하면 인서울 대학 갈 수 있어. 인서울 안 썼어. 인경기란 말도 안 써. 쓰면 안 돼. 내신 들어봤지? 내신 열심히 해도 대학 갈 수 있어. 그러잖아. 왜 그게 가능한 줄 알아?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정원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 숫자를 계산했을 때 한 5만 명이 남아. 5만 명 더 남을걸? 자리가. 그러니까 대학에 여기 가야 돼. 여기 있는 대학들 있지? 여기에는 정원 숫자랑 지금 현재 고등학생 입시 니네 숫자를 계산해보면 미달이야. 그럼 공부 못해도 지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없다? 있다고. 너 갈 수 있는 데 있어 지금도. 저기 부산에 뭐 신라대 뭐 이런 데 있지. 있잖아 저기 여수 저기 여수 밤바다 한로대 4년제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선생님. 근데 우리 선생님이요. 근데 복희에서 온다고. 우리 선생님이요. 수시만 해도 인서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안타깝다. 응?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야, 이것만 빠르게 마무리해보자. 랭귀지, 언어는 요거 밑줄 쳐. 비컨스트럭티드니까 어떻게 형성된다? 언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거 이해돼? 언어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잖아. 발명품이잖아, 그지?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사회마다 언어는 어때? 다를 수 있지. 자,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와. 어딨나? 대조적으로 나왔지. 컨버스가 대조적이야. 대조적으로 기본적인 무엇들은 언어는 이런데 감정들은 어떻게 형성되니? 생물학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그럼 미국인도 생물이고 인간이란 생물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인간이란 생물 아니야? 그럼 감정은 사회 문화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고. 여기서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지 말고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해봐. 자, 언어는 사회 문화마다 다르지. 왜? 사회적으로 형성됐으니까. 감정은 보편적이지. 왜? 우리 모두가 뭐니까? 인간이니까. 생명체니까. 오케이? 자, 근데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 없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로 표현되는 거야? 언어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있지. 그치? 역관계도 가능해? 그럼 감정은 누구나 다 있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도 있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감정을 못 느끼는 건가?
아닌 거지. 오케이? 반대로 언어가 있어야 감정이 표시될 수는 있겠지만 꼭 언어가 있어야지만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 역관계를 잘 봐야 돼.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얘기야. 언어. 우리의 문화적 컬렉티브는 명사로 쓰이는 집합체야. 단체들. 우리의 문화적 단체들이 동의했어. 어떤 다양한 추상적인 상징이나 소리, 이것들, 이 언어야. 상징이나 소리를 뭐 하려고? 나타내기 위해서. 물체나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경험들, 이 안에 감정도 포함되어 있겠지. 어? 숙제 내줬는데 안 해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빡침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문화마다는 어떤 언어가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봐봐. exciting 무슨 뜻이야? excited. 우리 중학교 때부터 흥분한 이렇게 배웠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excited라는 개념이 흥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신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말에서 흥분 그러면 어떤 의미도 있어? 빡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감정을 똑같이 신나게 느꼈는데 왜 미국인들은 흥분한다는 개념을 쓰는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 느끼는 신나는 감정은 똑같은데 우리 신난다라고 하고 미국인들은 excited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또 얘기했잖아. Oh, it's a bad. 뭐라 그랬어? 나쁜 거야? bad. 미국 애들이 진짜 개 좋아 이런 의미였어. 근데 우리말로 개 좋아. 미국 애들이 very bad. 어떤 거야? 같지? 느끼는 감정이 똑같은 거야. 엄마가 신상 휴대폰을 사줬어. Oh, it's so bad. 이거랑 와, 개 멋있어. 이거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 언어가 달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징을 우리가 뭐 한 거고 동의한 거야. 이걸로 쓰자라고. 문화마다. 그래서 문화마다 다른 거야. 자, 근데 기본적 감정들은 생물학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과정인 무엇이? 진화가. 미국인은 진화 안 하고 한국인은 진화하고 그래? 아니지. 인간 모두 진화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냈어. 반응을. 어떤 인생에 있는 상황들의 중요한 인생 사건들에 대한 반응. 오케이? 인생의 중요한 사건. 생일 케이크를 본다. 다들 거기서 느껴지는 마음은 크리스마스. 좋은 사례가 되겠네. 전 세계들이 크리스마스 때, 뭐 사이코패스 빼고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겠지. 근데 그 표현 방식들이 다른 것뿐이야. 그건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이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만든 거겠지. 그것은 나중에 그 감정이 먼저 느껴지고 순서가 그거 아니야? 언어를 만들고 이 언어에 맞는 감정 이게 아닐 거 아니야. 감정이 느껴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감정을 뭐라고 할까? 우린 이걸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동의하면서 그 언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 그것은 나중에 그래서 관련되게 되었다. 상징들과 말과 문구들. 됐니? 자, 이러한 고유한 감정의 존재. 언어마다 감정의 단어들, 독특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존재. 한 문화에서. 한 문화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그것이 반드시 imply, 암시, 즉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뭘 의미하는 거? 바로 존재, 독특한 신경회로, 독특한 주관적 감정 경험, for a special emotion,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 오로지 발견되는, 오로지 어디서만? 그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감정의 독특한 현상학이라든지 뇌 회로에 대한 존재를 암시하진 않는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그 문화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감정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한 단어가 존재한다는 게 그 단어로 표현되는 감정이 그 문화에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떤 문화에서는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국어에서도 뭐라 그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 들어봤어? 그건 아직도 인류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너네 혹시 핀란드에서 휘게라는 거 들어봤어? 이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렇거든? 휘게가 뭘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니네 그런 거 알아? 친구랑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함께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같은 거 있지. 가족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랑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느껴지는 훈훈한 분위기 같은 거 알아? 파자마 파티가 아니고 파자마 파티 할 때 친구들끼리 어떤 애는 노트북하고 나는 책 읽고 어떤 애는 게임하는데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훈훈함 있지. 핀란드에는 있어. 그런 감정을 휘게라고. 우리말에서 한마디로 얘기해.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이런 감정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핀란드인들이 휘게가 있기 때문에 휘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핀란드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고. 감정은 인류 보편적이야. 누구나 다 느껴. 하지만 언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그 내용이야. 올해 수능에 나올 수 있어 이거. 이 내용은.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꾸로 조금 또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니까 또 어떤 특정한 기본적 감정의 단어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어떤 문화에 가보니까 휘게 같은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핀란드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 그럼 absence가 부재니까. 그 부재가 does not imply가 또 암시하는 것도 아니야. 뭐를?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뭐? analogous. 유사한 기본적 감정의 회로가 그 민족에게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 핀란드인들이 우리한테 니네 휘게 같은 거 없지? 그러니까 이런 감정 모를 거야. 말이 돼야 돼. 우리도 안다고. 하지만 그걸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을 뿐이지. 됐니? Emotions and language.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인데 감정과 언어라는 것은 일단 어떤 과정이야? 서로 물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야. 1대1 대응 아니야. 물론 감정이 먼저겠지만 감정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단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무슨 선을 유지해? 평행선. 평행이 내가 패러럴 그랬잖아. 평행 과정이야. 내 서로 정보를 주고 또 제공하지. 맥락을 제공한다. 감정과 언어 서로에게 해서 감정이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언어가 정보를 다시 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하지만 궁극에는 이렇다. 서로 주고받긴 하지만 궁극에는 1번 cannot guarantee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아까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럼 언어가 있다고 감정이 꼭 있고 감정이 이게 더 중요한데 감정이 있다고 해서 언어가 꼭 있어야지만 이게 공존이지. 그게 바로 무슨 공존이야? 서로에 대한 존재를 보장할 수는 없다. 감정과 그것에 맞는 언어의 동일한 평행 관계가 언제나 계속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뭐였어? 중요한 경우가 뭐였어? 감정은 있지만 뭐가 없을 때가 있다. 그에 맞는 언어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게 답이었고 마지막에 그 한 사례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사례로서 나는 휘게를 예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한 사례는 바로 있는데 로버트 레이라는 사람의 선두적인 작업 타히티에서의 작업이 있어. 타히티에서 이걸 연구했어. 타히티 알아? 타히티 적도에 있는 섬 나라야. 거기서 실험을 해봤어. 약간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거든. 거기서 그는 발견한 사실이 이거야. 타히티 사람들이 있다 없다. 벌써 유추가 되잖아. 단어가 없더라고. 영어에는 있어. 그리프가 슬픔이야. 슬픔이라는 단어도 없고 sadness.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면 감정을 경험하지 못해. 이 사람들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럼에도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번엔 저 단어가 아니더라도 sick, 아프고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지. 언제? 그들이 처리할 때. 뭐를? 성실을. 사랑받는 사람. 즉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 과정이지. 처리 과정이니까. 그때 슬픔이 느껴지지만 그걸 표현하는 단어는
그 나라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케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하지 않겠지. 이러면 집착이 뭐냐? 아, 그러면 우리말에도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말에 있지만 영어에는 없는 거 이런 거 찾아볼까? 이렇게. 알겠어? 후! 오늘 공부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단어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참 이쁜 학생들이 되겠지? 열심히 보고 가세요. 오늘부터는 단어 틀린 거 있으면 숙제 낼 거예요. 내가 검토한 다음에. 보고 와, 빨리. 진호가 단어 숙제 내줘. 많이 맞춰. 이승이 집에 시험 범위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시험 전까지 내내 하는 거를 주말 했대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해봐. 그리고 결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라고 이렇게. 알았어? 고생했어. 고생했어.